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매파적 금리 동결. 9월 FOMC 회의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향후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둘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전히 시장은 방향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소재주가 모처럼 에너지가 좋았죠. 네, 에코프로 최근 기관의 연속성 있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탄력적인 반등으로 4거래일 만에 90만 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7% 상승한 고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4% 강세로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하루 만에 반등하며 40만 원을 다시 회복했고 LNF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FOMC의 경계감에 여전히 방향을 찾지 못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BDI 발틱 운임지수는 원자재와 곡물을 운반하는 벌크선의 시황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세계 해운업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중국 경제 회복 신호의 BDI 반등입니다. 천선에서 지지부진했던 발틱 운임지수가 9월 들어서는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해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중국 경기지표 영향으로 9월 초 저점 대비해서는 35%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요.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당분간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해운주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가장 강한 섹터였죠. 네,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페노션이 9% 급등을 했고요. STX에서 인적 분할로 상장한 STX 그린 로지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HMM, 대한해운 등 해운주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해운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제약바이오 임상특허 호재 만발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특허와 판매 허가, 임상에서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먹는 스탈라라 임상 시작을 알렸고요. 알테오젠은 ADC 치료제용 항체에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제약바이오의 성장성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종목별로 순환매로 랠리를 이어갔던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은 10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4% 조정을 받았고요. 셀트리온은 4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삼천당제약, 팩트론 등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순환매 랠리 후 조정이 발생한 제약 바이오주,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해운과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페노션과 STX 그린 로지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중국 경제 회복 신호의 BDI 반등입니다. 9월 들어서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해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호재가 되고 있는데 해운주가 일단은 추세적 형성은 아니더라도 좀 하방 경직은 확보가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사님? 네. 해운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그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죠. 한때 HMM 같은 종목들이 흠슬라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동안 해운주들 밀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해운주들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서 선박을 엄청나게 또 발주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수요 단에서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결국은 선박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시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바닥은 이제 충분히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추세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국제회사 기구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면은 배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공급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BDI 역시도 2월부터 바닥을 잡다가 9월부터 방향을 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만큼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바닥 잡기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비용 우려가 좀 상존을 하는 이슈인데 해운주를 뭐 긴 호흡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바닥권이다 보니까 조금 뭐 안심을 하고 상승룸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도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빨리 올라간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빠졌었던 이유가 있을 거고요. BDI 지수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올랐던 BDI 지수 최근에 가격대가 한 5월 달에서 6월 달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를까 생각했을 때는 업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어지럽고요. 그리고 순환매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입장에서는 아마도 증권사 레포트의 일부와 함께 그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름 강하게 올라갔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뭐 페노션이든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이 PBR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싸거든요. 네. 그러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는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 올라왔다 보는 건 맞을 것 같고 일단 중기적으로는요. 일단 굉장히 싸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뭐 시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의 강세를 그렇죠.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자, BDI 지수 반등과 또 계절적 성수기에 어쨌든 지금 시장이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페노션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를 올리고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페노션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난주부터 이제 5일선이 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도 9%대 강세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PBR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이 주가 반등의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쳐나는 그런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리고 모 회사가 하림그룹인데요. 하림그룹이 HMM 인수 참여에 나서게 된다라면은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페노션에 어떤 재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최근에 주가 하락의 좀 가장 큰 이유였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찰실이 나오고 바닥에서 이제 새롭게 좀 올라간 종목들을 찾는 어떤 구간에 진입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었던 페노션과 이런 어떤 해운주들까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면은 여기서 신규 적분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장님도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페노션이 올해 상반기에만 그 용성 규모를 32척을 늘리면서 선대를 확장을 했는데 해운업황의 이제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이익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해운업황의 회복이 조금 가시화된다고 하면 이런 선대 확장 효과로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모회사에 대한 지원 효과라든지 기타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업황이 살아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네. 일단 살아나는지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년 그리고 개인 소비까지 같이 살아나는 시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고사인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증권사의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좀 써놨거든요. 한 3일, 4일, 한 5, 6일 전쯤에 증권사에서 밸류에이션 콜 레포트가 나왔어요. 네. 참고로 밸류에이션 콜이라 함은 너무나 싸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상 더 빠질 게 없다. 그래서 가끔 이제 밸류에이션 콜만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도 있습니다. 오.
그런데 페노션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기술적으로 지금 양봉이 크게 2번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양봉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PBR이 한 0.5배 좀 언더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거의 안 빠져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정도에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PBR 역사적인 하단부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업황이 바로 개선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많고요.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IMO 국제 해사기구죠. 2050년까지 그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기로 한 것도 충분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당장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는데 오늘 장 빠진 것도 화나 죽겠는데 지금 당장 2030년도, 2050년도 이걸 기다리는 그 지금 마음이 아닐 거거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바닥권이 형성되었다 정도로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적으로는 봤을 때 뭐 싸다가 확실하기는 하지만 뭐 추세를 돌렸다던가 지금 올라갈 룸이 뭐 이렇게 많다라고 보기에는 또 이제 불안정하다. 자, 이제 앞서서 이제 조금 짚어주신 그 모기업 하림그룹의 HMM 인수전으로 지금 뭐 노이즈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HMM의 인수전과 페노션의 연결고리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봐야 될지 이사님. 네, 최근에 페노션이 선박을 매각하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이것을 보고서 현금을 만들고 있으니까 HM의 인수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든 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미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선박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약 1조 5천 정도 있는데 이 매각 그 전체 금액이 거래대금이 약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페노션 혼자 단독으로 할인그룹 혼자서 단독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결국 재무적 투자자를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또 싫어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HM이 가지고 있는 현금 12조거든요.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를 FI를 끼게 된다면은 그 국간의 12조를 어떻게 좀 빼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시장에서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할인그룹 입장에서 약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뭐 계획은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노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또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것이 뭐 적극적 보다는 일단은 바닥을 잡았다는 정도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바닥이다만 지금 공통된 의견이신데 그러면은 박현상 차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주가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N자형 패턴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N자형 패턴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N 여기 딱 보이시죠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어느 정도 싸다라는 인식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두 번째 강한 상승 나왔으면 여기서 내일까지 쭉 가는 거는요. 약간은 테마성 종목들이 더 가죠. 근데 이런 약간의 그 시클리컬 종목들의 경우는 조금씩 확인하고 천천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조금 손이 좀 빠르고 그래서 주식을 롤링할 수 있다. 롤링 아시죠? 그러니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살 수 있는 있으시면 내일 아침 정도에 위에선 조금씩 줄어놨다가 그 다시 좀 어느 정도 4,800원대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물량을 관리해가면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다 싫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일단 지금은 밸류에이션 저점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싫다기보다는 좀 고수의 영역이라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아닐까. 근데 그게 한번 해보면은 좀 해보면 하십니다. 해볼만 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STX 그린로지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적 분할 상장 후에 4거래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도 상한가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께서 이제 곧사인 주신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참 이게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침 딱 바닥에서 밸류에이션 콜, 페노션과 HM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콜이 나온 상황에서 인적 분할에서 상장이 되었다라는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일단은 16년 만에 물류 회원 부분에서 IPO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육상 물류 사업까지 진출을 하는 것으로 회사 측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어투도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전체 업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STX 이 그린로지스 역시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뭐 오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BDI가 오르기는 합니다만 그 속도 자체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니만큼 어느 정도 어떤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TX 그린로지스가 이제 STX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 이후 해운업계의 DHL로 거듭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앞으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익의 좀 턴어라운드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그런 거를 대답을 할 때는 일단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기사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어느 정도 시총 사이즈가 돼야지 그렇게 증권사 커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그린로지스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내는 보도자료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찾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내년부터 이제 트릴리고로 발생하는 물류와 운송 수요를 통해서 밸류 체인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숙자 전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터나는 시기는 내년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STX 그룹자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트레이딩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신뢰성 있게 들어가는 효과 같은 경우는 당장 2달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몇 달이든 혹은 1년 정도 지나는 효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뭔가 커버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기는 내년 정도는 돼야지 뭐 회사 효과를 받아볼 수 있다. 좀 이렇게 회자가 될 것 같아요. 회자가 그리고 될것 같다. 이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죠. 지금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그 의견이긴 한데 지금 STX 입장에서는 운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상장한 AI 종목 아시죠? 그 종목은 운이 엄청 안 좋은 거고 상장할 때 또 이게 그 회사에 따라서 운이 있는데 트렌드와 함께. 맞습니다. 그때는 또 꺾이는 트렌드였어요. A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관전 포인트를 좀 보시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운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조금 표현을 해볼 수가 반은 있을 것 운이죠. 같네요. 또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장기간으로 봐야지 결국에는 뭐 커버하는 리포트든 시장의 평가든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긴 호흡으로 어떻게 조금 홀딩을 해가야 할지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뭐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결국은 페노션의 흐름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노션에 따라서 결국 페노션 자체가 여러 가지 뭐 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업황을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페노션의 흐름을 보시면서 적당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페노션이 꺾게 되면은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을 보시면서 전략을 같이 수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뭐 특허, 판매 허가 그리고 뭐 임상에서 연일 좋은 소식으로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아직 뭐 반응이 좋지는 않은데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다시 조금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차장님? 어떤 종목은 시작했다 끝났고요. 어떤 벌써 종목은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를 볼 때 기본적인 스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 빈집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기간 동안 워낙 많은 분들의 손절과 워낙 많은 메이저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에 이미 너덜너덜하게 굉장히 수급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이벤트가 들어오면 크게 오르는 효과.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 동안에 기억을 해보시면 임상이 없었어요. 대면 임상이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우리가 뭐 1상이든 2상이든 확인할 게 없었기 때문에 최근부터 시작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벤트를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20일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유럽 종양학회인데 거기서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 회사들이 아마도 최근에 회자가 되었었던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기타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올랐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ESM을 통해서 거기서 결과 발표를 나올 때 혹은 발표하기 전에 초록 발표도 좀 있을 거고 네. 그때 지금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부는 반영을 한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확실한 건 지금 시작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도 지금 시장이 살짝 밀렸으면 코스닥만 살짝 밀렸는데 지금 무너지는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시장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는요. 일단 좀 스터디를 조금 더 하는 게 일단 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붙으면 안 된다라는 안 됩니다. 말씀이신데 오늘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작을 했는지 멈췄는지. 자,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만 박경성 차장께서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고요.
셀트리온으로 바로 좀 넘어가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 이제 고 사인 주셨는데 먼저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 의견을 드린 이유는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역시나 아까도 마찬가지로 적극적 고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께서 복귀를 하실 때마다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또 꺾대 맞춰서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을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합병을 하게 되면은 3사 합병 시가총액이 다른 해외사의 어떤 피어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병 관련된 어떤 이벤트도 남아있고 또 하나 이 높아진 시총을 정당화하려면은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신약 개발일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더해야만 지금 어떤 합병이 제대로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아마 조만간 회사 측에서 밝힐 텐데 그것을 보고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매도 의견을 드릴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회사 측에서 어떤 그림과 스토리를 가지고서 합병을 성공을 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약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리 라니 테라퓨틱스의 이런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이제 임상 1상에 착수를 했다고 밝혔고 지금 말씀해주신 뭐 신약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데 이런 신약 개발 현황이라던가 목표 달성에 있어서 좀 셀트리온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일단 지금까지 레퍼런스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2030년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 봤을 때 네. 지금 회사에서 내는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이 2030년도까지 경우가 지금 주총을 통과하기 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좀 더 주총이 일정을 보니까 주총이 지금 10월 달 정도에 있고요.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10월 24일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회사 측에서는 일부 어떤 부분을 좀 뉴스 플로우라든지 가시화에 대한 정당성을 낼 확률이 큽니다. 저는요, 적어도 지금을 고사인을 드린 이유가 이사님 말씀처럼 지금보다 더 빠지지 않을 거다도 충분하지만은 아마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회사의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적극적인 액션이 회사 아마 주가로서 발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이 아니고 많이 확인이 거기 때문에 적어도 9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리 합병에 가셔야되기 전까지는 중간에 유플라이마라든지 그 미국 품목허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가시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좀 입장이 좀 나와야 그렇죠.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동안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이 그 합병 이슈를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뭐 이제 매도는 조금 뭐 싸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조금 끌어가야 할지 가격적인 전략을 이사님께 들어볼까요? 네. 어차피 지금 가격대는 거의 뭐 올해 내내 바닥을 지켜왔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상방울의 어떤 수익률은 좀 제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0에서 30%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를 먼저 설정을 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도 가장 크고요. 합병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여기서는 어떤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알테오젠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테오젠이 ADC 치료제용 항체 미국 특허 등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호재가 나온 날 10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을 하면서 오늘 이제 4%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는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엇갈렸어요. 우선 스탑 사인을 주신 박현상 차장의 의견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뭐 조회 공시라기보다는 일단 머크사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회자가 된 것 같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더라도 제가 최근 시장을 좀 보니까는 이게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슬슬 시장에서 좀 의심을 좀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알테오젠 입장에서 4만 원대에서 거의 8만 원대까지 더블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알테오젠 좋습니다. 내용 굉장히 좋은데 조금은 시장의 색깔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라는 부분이고 비단 알테오전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밤에 이제 FMC가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FMC 같은 그런 큰 이벤트들이 나온 이후에는 만약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시장 색깔이 굉장히 강력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네. 종목이 조금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웬만한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실 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조금은 수익 실현해서 일단 다른 주도주라든지 그런 걸 찾는 효과로서 혹은 역할로서 하면은 네. 어떨까 싶어서 일단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알테온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사실 한 2주 만에 지금 뭐 거의 한 2배가 올랐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아직도 조금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분명 이번에 단기간에 올라왔었던 부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놓고 본다라면은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만 놓고 본다라면은 전 세계에서 2개 회사 할로자임과 이 알테오젠 2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력만 놓고 본다라면은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워크 3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왔었고요. 그리고 독점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겉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튀기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머크의 어떤 입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라이센스 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독점을 하냐 안 하냐는 일단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의 어떤 만약에 진짜 이거 가정입니다. 만약에 독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예상된 로열티가 작게는 뭐 3천억, 4천에서 최고로 많게는 1조 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가지고서 주가는 지금의 어떤 상승 흐름을 조금 더 네.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까지 주가 올랐던 시나리오죠. 독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매각이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소위 기스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매도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머크사의 그런 이제 M&A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약간 좀 불안감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매각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차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마도 거래소에서 조회 공지를 하든지 혹은 회사에서 아마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제가 항상 고객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자면은요. 바이오는 바이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목을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순간 이미 주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 바이오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정석은 확인해서 공시를 봐야 되지만 그전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은 조금은 그게 이상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이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재빠른 매매, 좀 빠른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빨리 좀 뉴스 플러러니 그걸 빨리 보셔야 되는데 아시죠? 주가가 파파팍 떨어지면 뉴스 후에 나오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주가가 먼저 빠지는 걸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네. 뭐 버텨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당장 팔아야 할지 어떤 전략을 주시겠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부근이 한 7만 원대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지지를 하게 되면은 일단 버텨도 됩니다. 아. 예, 그런데 바이오의 특성상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변동성이 2분 진짜 2분 안 걸리는 극심하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조금 그거를 이제 예를 감안을 들어서 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요럴 수는 있죠. 좀 예약 매매라든지 그런 것들 이탈하면은 예, 매도 되게. 시세포책을 걸어놓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7만 원 선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페노션과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셀트리온과 알테오젠까지 살펴드렸는데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히토류 금속 품질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6% 강세로 마감한 성한, 시가내에서 지금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9.8% 상승한 2,35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커패시터 필름 제조업체인 삼영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10% 급등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5,7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KTCS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와 KTSAT의 협력 소식에 최근 부각을 받았었죠. 오늘 12%까지 급등했지만 이내 흘러내리면서 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다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상한가 부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중 여객선 운송재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10% 상승한 78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뒤려서 FNC 엔터도 9% 강세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환경센서 전문 업체인 삼영 SNC도 현재 9% 강세 보이면서 6,6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태양금속 우선주가 2.7%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4%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충족으로 내일부터 3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되니까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도 지금 2%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가 과대평가 속 오늘 신고가를 기록 후 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네요. 2% 하락하면서 2,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세중이 3%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라이콤도 올라와 있는데 오늘 자체 개발한 광증폭기를 미국 업체에 샘플 공급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시간에서 3% 넘게 밀리면서 3,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오스코텍, 박현상 차장, KNJ, 김성훈 이사, 글로벌텍스프리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오스코텍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10월에 이제 다가왔죠. 많은 증권사 리포트. 요즘에 오스코텍 유한양행은 모두가 알 정도로 이제 사실상 방송 매체라든지 기사로 그리고 또 리포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생각보다 탄력적이지 않는데요. 우선 이제 다가왔습니다. 10월 20날부터 시작하죠. 에스모가 이제 발표, 3상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바이오텍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코텍도 들어보셨지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 레이저 티닙이란 폐암 치료제입니다. 이제 그 변이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변이에서 이제 치료제로서 쓰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유한양행에 라이센싱 아웃이 됐고, 그게 또 이제 얀센에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 돼서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은 이제 한국을 제외해서는 90%가 이제 얀센이 갖고 있는데요. 이게 드디어 이제 요번 20일 날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의 이제 3상, 그러니까 병용요법으로 했던 게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기존에 있었던 타그리소의 시장을 얼마나 뺏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증권사 추정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조 9천억의 매출을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얼마나 뺏어올 거에 대한 부분, 사실
뭐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받았던 게 이제 타그리소랑 이제 화학약품의 이제 병용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실제적으로 나왔더니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요법은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좀 주가에 영향을 있었지만 주가가 반짝인 듯 했지만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과거에 한국 바이오텍 시장이 보여줬던 삼상에서 막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요. 사실 수급상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관심 갖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결과를 보고 투자하시는 부분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가가 탄력이 좀 약하다라고 하셨는데 유한양행과 함께 오늘도 좀 동반 하락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뭐 사실 이게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오텍 그리고 이제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수급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오를 때는 이제 같이 영향을 받고 빠질 때는 같이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ETF도 많이 형성이 됐죠. 뭐 AI 쪽에 대한 뭐 집중적인 매수가 있긴 했었지만은 AI 관련된 의료 쪽에 하지만은 뭐 전통적으로 있었던 폐암 뭐 신약이라든지 항암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관심을 갖는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주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36,000원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았던 부분이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진짜 잘 나오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돼서 10월 20일 전까지는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러운 이제 예측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예측이긴 하지만 더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우상향 쪽으로 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위로든 아래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기저 단독요법만 봤을 때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무진행 생존 같은 게 16.7개월 나왔는데 레이저 치닉 같은 경우 20개월이 넘었거든요. 20.6개월 나왔던 거 봐서는 좀 성공 가능성이 좀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겠냐라고 네.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그 레이저 티닙에 거는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박현상 차장께서도 이제 앞에서 에스모 참여 기업을 보자라고 하신 만큼 오스코텍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현상 차장의 라이징 스타 KNJ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오랜만에 좀 작은 종목 좀 들고 왔고요. 시가총액 1,700억 정도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SIC 포커스링을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같은 경우는 소부장주가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선단 공정이라든지 HBM 위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 봐야 된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SIC 포커스링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TCK라는 회사 기억나시죠? TCK 다음에 두 번째로 KNJ에서 상용화를 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분기 실적을 열어보시면은 이게 좀 재밌습니다. 2분기가 매출액이 195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한 25% 정도 나오는 건데 이게 여기서 195억 매출 중에서 SIC 포커스 링 매출액이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SIC 포커스 링이면 이 회사에 봤을 때의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포커스 링에 어떤 식으로 증설이 이루어지는을 봐야 될 거고 회사 측 공시를 봤을 때 올해에서 내년 때까지 3개에서 4개 정도의 챔버를 추가하겠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한 개 챔버상 70억 정도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4개 추가가 되면은 28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캐파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 캐파에서 어느 정도 40% 정도 캐파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률 같은 경우가 25%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 하면은 지금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최근에 HPSP입니다. 계획된 대로 있는 캐파를 통해서 지금 실적이 찍히고 있는 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해보시면은 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KNJ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게 좀 볼까요? 지금 뭐 최근에 좀 빠졌다 그러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빠진 건 없고요. 그냥 횡보 중이죠 지금. 횡보 중인데 8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지금 주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최근에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뭔가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해요. 근데 3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지금 그 증설 스케줄에 따라 꽤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무난하다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25,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바로 실적이 좀 찍힐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라이징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던, 그나마 덜 빠졌었던 섹터가 바로 이 소비재, 이 화장품과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CJ, 올리브영 가지고 있는 CJ 같은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수혜를 받는 업종이죠. 부가세 환급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은 2019년도 영업이익의 거의 뭐 그 이상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그림 그리고 실적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홀딩하면서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보시게 되면 2019년도가 팬데믹 이전에 가장 잘 나갔을 때였는데요. 그때 매출액의 40% 수준까지 이제 회복을 했고요. 근데 빠르게 매출이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K 컨텐츠, K 드라마, K 팝에 대한 어떤 위상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전에는 중국 분들과 일본 분들이 거의 유지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매겼었던 멀티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더 후하게 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부가세 환급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 뭐 훨씬 넘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인바운드 쪽의 어떤 가장 큰 수요와 탑픽은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현재가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나인테크인데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3거래 연속 약세를 이어갔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스맥입니다.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통해 완치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졌죠. 스맥은 중입자 치료를 위한 환자 이동 시스템의 정밀도 향상과 제어기 개발 사업을 수행한 업체로 알려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삼영입니다. 국내 유일의 커패시터 필름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전기차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10%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네요. 5%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전자부품 개발 업체입니다. 4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11%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 거래에서 거래량 3위 기록하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3% 상승하면서 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위는 성안입니다. 합성섬유 교직물 제조업체로 히토류 신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히토류 금속 시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본격 양산과 판매를 위한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탄력이 강화되면서 6%대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토류 모멘텀 내일장까지 주가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보니까 베트남 공장에 재련하는 네오디뮴이랑 이제 프라세오디듐, 그 금속 관련돼서 이제 시제품을 성분 테스트 3군데에다가 신청을 했지만 거기서 또 양질의 그리고 통과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히토류는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게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강력한 자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터를 만드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히토류는 모두가 관심인 게 당연히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이제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성림이라는 회사도 베트남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대차 그룹까지도 이제 투자할 만큼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진출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을 완전히 바꿔가지고요. 이사진도 다 그쪽 관련된 분들로 이제 다 이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내일 만약에 강하게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상 거기 따라가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관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로 나올 때쯤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3위 삼영도 보겠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10% 정도 급등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5% 정도 오르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의 조정 구간에서도 이 2차 전지 모멘텀 연속성 있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상 그 삼영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초박막 커패시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극에서 싸고 있는 비닐을 이제 고순도로 하지 않으면 스파크가 튀고 정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수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데에서 이제 전기차용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충북 청주에 이제 공장을 신설하면서 관심을 부각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로 바뀌면서 뭐 사업을 이제 그쪽 분야로 진출한 회사 같은 경우 성공한 부분 그리고 매출로 일어나는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충분히 반영하는 회사가 이제 삼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삼영은 뭐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뭐 부분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포스코 스틸리온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철강 감산 정책에 따라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5만 원대였던 주가 이제 8만 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주가 상승 랠리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예, 우선 뭐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 도금 강판,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중국 철강 감상 정책에 따른 뭐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뭐 포스코가 붙으면 또 왠지 모르게 좀 수급적으로도 좀 양호한 모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은 사실 부담으로 되고 있지만 사업 환경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모두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5% 하락 마감, 선전도 0.5% 하락입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 역시 0.4%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회복 둔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LPR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는 연 4.2%로 똑같이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금리 동결은 미중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환율 방어를 꾀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8월 소비와 생산 등 경제 지표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등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반면에 경제의 회복 동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부정적 전망도 혼재하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독일은 0.5% 소폭 힘내주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독일에서는 8월 PPI가 발표됐죠. 전년비 12.6% 하락했는데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이었고요. 7월 상승률보다는 소폭 상승하면서 통계청은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깍그 지수 0.1% 소폭 오르면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